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플이 지난달 13일 날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이 나고 나서 급등을 했었죠. 자, 그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오늘까지 약 한 20일째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자,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정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이 조정은 끝났고 이제 리플은 또다시 이제 강력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배경은 무엇이며, 또 이렇게 이제 조정을 끝내고 리플이 앞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 초죠.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는 리플이 어디까지 상승을 하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리플이 이번 달에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제가 리플이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왜냐면 조정이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최근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미국 판사가 테라폼 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절, 이런 뉴스 기사가 있어요. 이 테라폼 랩스라면 그 테라 루나 사태 있죠. 자, 그 사태의 피고인 한국의 그 권도영 씨 있죠. 권도영 씨의 회사 이름이 테라폼 랩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테라폼 랩스를 SEC가 또 기소를 했죠. SEC가 기소를 하고 지금 소송 중인데, 이 소송을 담당한 미국 판사가 이 테라폼 랩스 회사가 그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거절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가 테라폼 랩스와 권도영 대표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송 기각 요청을 거절했으며, 해당 과정 중 리플 관련 뉴욕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의 판결에 반박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면은 최근에 리플 약식 판결에서 이제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그런 판사이죠. 이걸 반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했었죠. 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는 투자계약에 해당하지만 거래소 등 브로커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의 경우 투자계약이 아니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결을 했어요. 뭐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판결을 함으로써 그 리플이 이제 대부분 개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하고 한 이런 것들은 이제 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된 것만 증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리플도 환호하고 암호화폐 전체가 이제 그 환호하면서 이제 새로운 분위기를 맞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시죠. 하지만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판사, 그러니까 이제 아날리사 토레스가 채택한 그러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 그랬어요. 여기 위 테스트가 아니고 이제 이게 하위 테스트예요. 철자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하위 테스트는 투자자를 그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하면서 리플에 대한 판결이 테라폼 랩스 등 다른 사례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해당 판결이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말이죠. 그 테라폼 랩스 그 권도영 사건, 테라 루나 사태 그 권도영 사건을 맡은 미국 판사가 한 소리예요. 지금 그 테라폼 랩스 사건을 맡은 그 담당 판사는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고, 테라 루나 사태의 그 소송 피고인 그 권도영 대표는 그 사건으로 엄청난 피해를 끼쳤어요. 개인 투자자들이며 그 암호화폐 전반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쳤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 마당에 이 소송의 피고인 이 권도영 씨의 테라폼 랩스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리플도 증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증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다. 소송을 기각해달라 하고 이제 법원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리플 사건에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테라폼 랩스에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증권이 아닌 개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리플 사건하고 이 테라폼 랩스 사건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죠. 이 테라폼 랩스 사건은 이제 이 권도영 대표가 이 투자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면서 이제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된 거예요. 뭐 수천억 수조원대 돈을 이제 빼돌렸다, 뭐 그런 혐의도 받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뭐 리플 소송 판결을 뭐 예로 들면서 뭐 우리도 죄 없다, 그러니까 기각해달라 하니까 이제 담당 판사는 당연히 그 리플 소송 판사의 이제 판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자유죠, 그 판사의. 그리고 이제 그 판사가 뭐 다른 판사, 그러니까 리플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채택한 그런 접근 방식을 자기는 거부한다. 그래서 이제 리플 판결 때문에 뭐 다른 사례,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례죠. 그러니까 테라폼 랩스를 맡은 자기들의 판결을 해야 될 그런 소송에도 이제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리플 판결이 앞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이 테라폼 랩스 판결에 선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테라폼 랩스 사건을 맡은 판사는 당연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피고인 테라폼 랩스 측에서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이제 죄 없다, 그러니까 소송 기각해라, 이렇게 강짜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격을 가하고 이제 그 판사 자신이 맡은 그 판결을 자기 소신대로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보석의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가 지금 리플 판결을 놓고 이제 반박을 하고 뭐 그런 것은 무슨 뭐 리플 판결이 앞으로 뭐 뒤집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세간의 그런 우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테라폼 랩스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강짜를 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담당 판사가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리플도 그랬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아무 죄 없으니까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테라폼 랩스에게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 이 담당 판사는 이제 자신의 입장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죠. 그런데 뭐 이것을 놓고 뭐 지금 뭐 시장에서는 또 난리가 아니죠. 무슨 뭐 그 앞으로 리플에게 불리할 것이다, 또 뭐 코인베이스에게 불리할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 사안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사안을 놓고 외국에서 먼저 떠들죠, 이걸. 그러면 외국에서 떠들면 지금 한국에는 언제쯤 이런 말들이 다시 옵니까? 요즘은 인터넷 시대죠, 완전히. 그래서 뭐 1분도 안 돼서 한국에 바로 접수돼요. 전 세계가 다 접수하죠, 그 내용을. 전 세계에 싹 다 뿌려져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무슨 뭐 큰일이라도 되는 양 전 세계가 막 떠들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제 리플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한 거죠. 900원을 깼었죠. 900원을 깨고 이제 889원까지 갔었죠. 뭐 사람들이 이제 놀란 가슴에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냐. 리플이 소송에서 최근에 이제 유리한 판결을 받았는데 이거 뭐 이제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팔아치운 사람들도 꽤 돼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 투자의 세계가 말이죠. 거의 사기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플이 말이죠. 그동안 이제 리플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하니까 수많은 그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리플을 들고 있었죠. 난 앞으로 꼭 들고 있으리라. 절대 안 팔고 들고 있으리라. 이제 이렇게 마음 먹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오릅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사람들이 큰 희망을 가지고 그 물량을 내놓지를 않으면 오르지를 않아요. 그 많이들 들고 있는 그 물량이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팔아치워야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좀 싼 가격에 사기도 하면서 시세가 역동적이 되어서 이제 가격이 탄력을 받고 오르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물량을 내놓지를 않으니까 리플 가격이 오르지를 못하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퍼뜨린 사람은 일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세계의 메이저들이에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전 세계인들의 그 리플 물량을 털어가려는 메이저들은 그렇다 쳐요. 자기들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물량을 뺏는 것이니까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남들의 물량을 뺏으려는 그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런 언론의 기사를 본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2차 가공을 하는 거예요. 2차 생산. 우리 재생산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 재생산을 자기들 멋대로 이제 떠들어대는 거야. 그 자기들 멋대로 떠들어대는 그 사람들은 뭐 세계의 메이저들처럼 뭐 남의 물량을 뭐 뺏고 뭐 꼭 그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부안해동. 괜히 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또 괜히 호들갑을 또 떨어야 자기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또 그래야 이제 자기 사업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호들갑을 떨어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 인터넷이든 언론이든 뭐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니 이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 불안해하고 팔아치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리플의 1차 조정이 끝났고 이제 이번 8월 달에는 리플이 좀 더 큰 2차 상승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지난달 7월 13일 날 리플의 승수에 버금가는 엄청난 호재를 맞았고 그러고 이제 가격이 크게 급등한 다음에 이제 조정을 거칠 만큼 거쳤어요. 한 번은 뭐 SEC가 뭐 항소하지 않느냐 그걸로 이제 대중들을 불안하게 하면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무슨 뭐 테라폼 랩스 판사가 뭐 최근에 리플 약식 판결을 한 그 판사를 비판했고 또 뭐 그 판결을 뭐 부정적으로 봤다 뭐 이런 뉴스로 또 세계의 수많은 대중들을 또 떨궜어요. 자, 이렇게 이제 수많은 대중들을 떨구면서 약 20일간 조정을 거칠 만큼 거쳤기 때문에 이제 리플은 이제 2차 상승을 향해서 이제 나아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뭐 100%는 없어요. 뭐 제가
제가 무슨 점쟁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시장 상황을 가장 합리적으로 그냥 분석하고 판단한 그런 저의 관점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이 참고를 삼아야 돼요. 뭐 왜 안 맞았냐, 간대더니 왜 안 가냐, 뭐 안 간대더니 왜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상승을 하면 리플이 이번 달, 그러니까 8월이죠. 지금이 8월 초인데 리플의 가격이 이번 8월 안에 얼마나 갈 것이냐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리플이 전고점이 약 한 1,500원 정도예요. 근데 1,500원은 좀 약해요. 최근에 큰 호재로 이제 급등하고 조정을 충분히 거쳤어요. 20일 동안. 거친 다음에 다시 가는 그 상승치로는 1,500원 정도는 좀 약해요. 그리고 또 1,500원은 그렇게 이제 의미 있는 전고점은 아닙니다. 자, 리플에게 이제 의미 있는 전고점은 약 2,500원 정도이죠. 여기 이제 물량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2,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1차 가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약 3년여의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이 리플 XRP가 최근에 판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서 큰 호재를 맞은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자, 이번 2차 상승에서 8월 한 달 동안 한 2,500원 정도의 가격을 달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전망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리플이 2017년에 급등했었던 이 차트를 한번 또 참고해 보세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투자에 진실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차분하고 이제 깊이 있는 안목으로 종목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수익을 이 리플 투자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